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많이 익숙하시죠?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진짜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구에 위협으로 다가온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12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10가지를 짰는데 그중에 1위가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뭐 기후재앙, 뭐 화산 대폭발, 소행성과 충돌, 뭐 이게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구 뭐 멸망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몬드 박사님 말씀하셨죠. 총균세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균은 총보다, 쇠보다 강하다라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그동안 빙하 속에 이게 얼어있던 세균이라든지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2014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지키자. 예, 그런 모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료 중심의 의료였다 치면 갈수록 이제 예방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면역이 있는 거죠. 면역. 그래서 오늘은 면역이란 과연 뭘까? 그리고 면역의 역할, 그리고 종류, 그리고 얘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면역 이상 반응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뉴트리라이트로 면역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 뭘까요? 면역. 많이 들어보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역병을 면한다는 뜻이거든요. 역병을 면한다. 면역. 다시 말해서 내가 안 아프도록 만드는 게 면역이에요.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독성 물질로부터 감염을 예방하는 게 외부 면역입니다. 외부 면역.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면역. 그렇다면 내부에는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암에 걸려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암세포라든지 그다음에 활성산소 이 아이가 호흡만 해도 생기잖아요. 3%가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질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암을 일으키고 예, 노화를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사실 전부 다 막는 내부적인 면역까지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염 예방, 건강 유지, 노화 예방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는 게 면역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기작을 통해서 나온 찌꺼기들 있죠. 이것까지 다 배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오늘은 적지도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선천 면역.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면역이죠. 자연 면역.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공격을 한번 받아가지고 나중에 획득하는 면역. 그게 후천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선천 면역이 한 70% 정도 작용을 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막 들어오게 되면 피부, 점막, 저백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1차 면역을 하거든요.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버팁니다. 얘들이 나가도록 버팁니다. 그 버티는 역할을 하는 게 사이토카인, 대시세포, NK세포, 자연살해세포죠. 인터페론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1차적으로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하면 나오는 아이가 이제 2차 면역이에요. 이 후천 면역이죠. 이게 많이 들어보셨던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항원이 뭐죠? 예,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항체가 이미 옛날에 만들어 놨던 이 항체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 면역 다음에 면역인데, 이건 다음 장에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면역 반응하고 면역 이상 반응이 있는데, 보시면 내 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쁜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막고 있냐면, 이렇게 반응 시간과 면역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면역 반응의 기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인터페론이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나오기 전에 피부, 점막, 점액, 침, 눈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한번 막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가 뭐죠? 감기가 기관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게 감기잖아요. 예. 근데 점막 조직이 아주 따뜻하고 촉촉하고 이런 상태로 잘 유지가 되면 바이러스는 거기에 딱 붙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보이세요? 식물인데 스스로 점액 조직을 내요. 그래서 파리를 딱 잡고 있죠,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도 피부, 점막, 점액 이 아이들이 잘 역할을 하면 사실은 한 60% 정도는 얘들이 막아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걔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기관지 점막이 너무 건조하고 차다. 이러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겠죠. 그래 되면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싸우게 됩니다. 예, 선천 면역이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된다. 예, 그래 되면 한 하루나 이틀 또 오래 걸리더라 한 5일이나 6일 지난 다음부터 예, 이 항원 단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후천 면역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면역 반응을 하면서 우리 몸은 열을 내요. 왜? 바이러스가 싫어하니까. 예, 싫어하니까 열을 내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고 예,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게 증상이죠, 증상. 이 반복하면서 뭘 하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통증이 나잖아, 통증. 예, 몸에 이렇게 몸살 기운이 돌잖아요. 그게 요번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인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항체가 그 뭐지? 항체의 원료가 뭐죠? 예, 단백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어디서 빼오냐면 근육에서 빼오는 거예요.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와서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통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근육일까? 뱃살도 많은데. 그죠? 근데 이 뱃살은 불행하게도 이게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뱃살을 쓰지 않고 예,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열이 나고 너무 통증 아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예,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쓰고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다 없다? 예, 없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저 안에 세포 내부에서 예, 증식을 합니다. 세균은 예, 세포 밖에서 증식을 하죠. 그래서 이 항생제는 세균에만 예,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균을 죽이면 항세균제, 바이러스를 죽이면 항바이러스제, 곰팡이를 죽이면 항진균제, 이렇게 해서 내가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만 없앤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열제를 먹으면 금방 열은 떨어져요. 하지만 원인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간 뒤에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한 나의 면역력, 자연 치유력 이것을 믿고 비타민C라든지 따뜻한 물이라든지 잘 자고 해가지고 나의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해열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열은 안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면역 반응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면역 이상 반응들도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면역 저하, 예, 많은 것들로 인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면역 과잉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알러지인데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크론병,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서 암은 아닌데 암으로 가기 아주 예, 좋은 아이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이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면역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있어요. 구내염에 자주 걸린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부가 거칠고 염증이 잘 생긴다. 상처가 잘 나고 오래 간다. 설사와 변비가 계속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잦아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고 몸이 차다. 마음이 자주 우울하고 침울하다. 생기가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네, 이래서 여기서 4가지 이상이다. 자기가 속한 게 4가지 이상이다 하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과잉이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면역 과잉은 쉽게 말해서 알레르겐,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와서 내가 누구나 꽃가루를 마시고 예, 누구나 오이를 먹고 누구나 복숭아를 먹고 누구나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돼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면역 과잉. 그래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알러지고요. 자가 면역 질환은 위에 사진에 그림에 보시면 자기가 내부에서 자기를 찌르고 있죠. 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자 여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 자산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단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죠. 여기에 뭐까지 관리를 하면 되냐면 스트레스까지 관리를 하시면 면역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뭘로 해보자고? 예, 뉴트리라이트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뉴트리라이트로 면역 자산을 만드는데 저는 이게 단 것 같아요. DNA를 보호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 안 해도 되죠. DNA를 보호한다는 말은 DNA가 참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 DNA 하니까 다 아시는데 바깥에 나가면 의외로 DNA, RNA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세포 안에 핵이라 하면 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세포 안에 핵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로 어떻게 면역 자산을 만들지 그거는 신진대사에 달려있어요. 내 몸은 하루에도 세포가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고 죽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피부도 28일 주기. 물론 나이가 가면서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 세포는.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건강한 상태, 그 다음에 질병 상태, 그리고 질병 상태는 아닌데 나는 아파.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이 없어. 이런 아질병 상태를 반건강 상태라 하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뉴트리라이트가 어떻게 하냐면 반건강 상태에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다음에 반건강 상태에서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면역 영양소가 있습니다. 많은 영양소 중에 면역에 관련된 영양소가 여기 지금 다 있거든요. 보시면 비타민 A, C, E, D, 예.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철분,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아이들. 이걸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죠.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이라 해서
이 안에는 있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빨간색, 보라색, 검은색, 흰색 이런 색깔 영양소, 그 다음에 향, 맛 이런 것들로 인한 식물 영양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면역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말할 필요도 없죠.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소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잘 소화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면역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시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 효소라든지 항산화 영양소 이런 아이들을 강화를 시켜주고요. 항체 이런 아이들을 강화를 시켜주고요. 인터페론 이런 아이들을 강화를 시켜주고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더블 S가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에 꼭 행성처럼 꼬리가 길게 늘어가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포들이 더블 X를 섭취하게 되면 꼬리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아주 예쁜 반짝반짝거리는 세포로 다시 재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찍은 게 아니라 연세대 의대와 아메이가 서로 협력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올림픽처럼 과학도 4년마다 발표를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면역의 70%를 장이 담당하고 있고 이 장누수 증후군에 해당하는 게 아까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온 몸에 독소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이 장에서부터 비롯이 되거든요. 지금은 인간 건강과 질병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아메이가 점차적으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제품이고 미국에는 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이뮤니티 디펜스. 대놓고 이뮤니티라고 돼 있죠. 면역, 디펜스는 방어. 예, 그래서 듀얼 디펜스입니다. 면역도 잡고 항산화도 같이 잡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12mg 들어있는데 이 아연 12mg은 이게 이제 가격이 너무 착해요. 42,000원인데 2개월분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2알 한 번 먹습니다. 한 번 먹는데 더블 S 안에 아침 저녁으로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아연의 함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아연 단독 제품이 없어? 할 때 이거를 권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구리 0.5mg. 내 세포들을 굉장히 뗀실뗀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이 구리 부족인 거죠. 면역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셀레늄. 셀레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8대 영양소에 넣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면역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세 개가 주 원료입니다. 주 원료고 부원료로 홀리바질과 시트러스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부원료라고 해서 허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면역과 항산화, 듀얼 디펜스를 하는 제품인데 앞에 면역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셨고 지금 초기 사업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항산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항산화는 막는다,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항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화된다는 게 뭐지? 산화는 녹이 못 쓸고, 예, 녹슬고, 그 다음에 인간한테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산화라 하거든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갈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산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산화가 되면 일단 아프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막는 게 항산화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 항산화제는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항산화 효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A, C, E, D, 코피텐 이런 아이들은 먹어서 이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 이 아이를 파괴를 해요. 없애는 아이가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로 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지온, 페록시다제, 카탈라제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내 몸에서 장에서 만들어져서 내 몸의 항산화를 돕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구리, 망간, 셀레늄 이런 아이들이 필히 있어야지만 이런 효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는 내 세포가 망가졌을 때 복구시키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항산화 효소가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노화가 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이제 항산화 효소인 거죠. 근데 보시면 유전자 검사해 보시면 이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망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좀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홀리바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유르베다에서 인도의 전통 의학이거든요. 동양에 뭐가 있죠? 동의보감이 있다면 인도에는 아유르베다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 홀리바지를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로 다뤄놓고 있어요. 특히 면역체계를 강화를 시킵니다. 이 아이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 다 강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감기나 독감. 감기는 뭐죠? 기관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감기잖아요. 그러면 감기는 상기도에 감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코로나는 하기도 감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홀리바질은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 천식, 기관지염, 메스꺼움 완화도 해주고 천연 벌레 퇴치제로도 쓰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후천 면역 강화, 연구 결과 났고 홀리바질의 허브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시면 다예요, 다. 생식 능력 활성, 상처 치료, 심혈관 보호도 하고요. 그다음 항산화, 항염, 항당뇨, 항암, 항스트레스, 그다음 항균 작용을 해가지고 천연 여드름 치료제예요. 홀리바질이. 그래서 면역 조절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제품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진짜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세븐솔루션 중에 면역 제품으로 장수호를 만들어 봅시다. 장수호를. 그래서 면역이 아주 기본인 더블X, 프로틴, 이뮤니티 디펜스, 그 다음 유산균 이 네 가지를 직접적으로 권해주는데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알약을 못 살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더블X는 너무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이뮤니티 디펜스하고 다음에 뭐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유산균이라든지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거를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소를 통해서. 그래서 장수호를 통해서 면역 제품으로 면역 자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장수호가 많아지면 이 경제 자산도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배운 면역 그리고 새로 나온 신제품로 통해 가지고 면역 자산과 경제 자산 모두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